위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5년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35% 미만이라네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곳으로라도 전이가 되면 그 생존율은 반토막 납니다. 암 치료의 접경은 암전이 예방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전이 예방 사암진법.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드립니다. 암전이 예방법, 대장정격, 간정격 꾸준히 적용하시는 겁니다. 대장정격은 족삼류와 곡지혈에는 N극면, 양곡, 양계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간정격은 음곡, 곡천혈에는 N극면, 경고, 중봉혈에는 S극면 부착합니다. 암 확정 진단을 받았다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등과 관계없이 꾸준히 두 요법 적용하세요. 24시간 붙여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적용하세요. 병의원 치료는 병의원 치료대로 받으시면서. 그러면 근거 있습니까? 의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대장정격, 간정격 합리적인 근거 있습니까?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사암진법은 암치료 목적으로 연구된 의학이다. 이거 먼저 살펴보면 암전이요법의 그 합리성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사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사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허루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하구와 모태부족과 투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경렬이 아니었으면 이 여신한 차리를 어찌 알았을까 보냐. 그러면 사암주인께서 말씀하신 이 병, 즉 당신의 새 동생 그리고 장조카가 같은 병으로 죽고 당신마저 이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 아무도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비의 길을 걷던 선생께서는 당시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서들을 짊어지고 금강산 향로봉 자락에 삼골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속이 텅 빈 바위, 그곳에서 십수년 동안 의학에 정진하시죠. 면벽 수도 뭐 이런 거 말고 공부하신 거예요. 연구하신 거예요. 금강산을 오고 가는 사람들, 땅꾼들, 신만이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해 주시면서 임상 연구도 하고 어쩌면 동물 사체 또는 동물 생체 실험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병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규명하시게 됐죠.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십니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사암사께서 활동하시던 시기 1973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선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26개국에서 400여 명의 학자들이 4월 동안 수많은 학술토론 그리고 4월 동안 약 100여 편에 가까운 논문들이 그때 발표되는데요.
경희대 조진강이 발표한 논문. 경향신문 1973년 9월 26일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캡처했습니다. 논문의 제목, 삼음양 오행 침구학의 원리, 조증강. 2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 황인학 선생이 대성시킨 침술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삼침법. 광해군은 1608년에 임금으로 즉위해서 1623년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침구학자로 황인학 선생은 활동하고 계셨다. 이로부터 200여 년 후 세계 의료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 논문, 세계 의료유산으로 등재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논문을 언급할 때마다 역사적인 논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1832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 삼두인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가,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스 호지킨이 발표한 이 논문은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토마스 호지킨이 이 논문에서 림프암을 언급하는데 훗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호지킨 림포마, 이 사람이 발표한 논문과 약간 양상이 다른 림프암은 난호지킨 림프암 이렇게 말하죠. 난호지킨 림포마, 비호지킨 림프종. 즉 삼두인께서 말씀하셨던 이 병은 림프암이었던 겁니다. 림프암. 물론 호지킨보다 200여 년 앞서서 발표했지만 이 역사적인 논문의 제목은 On some morbid appearances of the absorbent glands and spleen, 흡수 분비샘과 비장의 일부 병적인 모습에 대하여 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키워드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흡수 분비샘, absorbent glands, 이것은요 오늘날 림프노드, 림프절을 말합니다. 림프절. 그리고 비장, 여기서 비장의 여러 가지 기능들, 수십 가지 기능들, 그것에 대한 어떤 병적인 모습이 아니고 호지킨은 림프절로서의 비장의 기능과 관계된 어떠한 병적인 모습을 보았다. 비장은 림프절 역할도 해요. 그런데 그 림프절 중에서 가장 큰 게 비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큰 건 편도, 그리고 입천장의 아데노이드. 호지킨은 비장에서 어떠한 병적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absorbent glands, 즉 림프절에서 어떠한 병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 번째, 병적인 모습이란 morbid appearances, 이것은 림프절 비대,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육안으로도 보았고 또 만져도 보아서 확인했다. 호지킨 림포마, 우리 몸에 수많은 림프절들이 있는데 그곳에 암세포가 침습하면 붓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장도 림프절 역할을 하는 동안 항부에, 사타구니에,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부을 때 비장도 부을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 동의학에선 비장종대라고 말하는데요. 비장종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호지킨은 항부에 림프절이 붙듯, 애과 림프절이 붙듯,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붙듯, 림프암으로 림프절이 부으면 비장이라는 림프절도 붙는다. 나는 그것을 보았느니, 그것을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당시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사진기가 아직 발명되기 전. 그래서 림프암으로 죽은 환자의 경항부를 절개하고 보고 화가가 그린 거예요. 네, 확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림프절과 비장이라는 림프절의 일부 병적인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림프암 때문이었다. 그리고 증상들을 또 말합니다. 하구와 모태부족과 투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림프절이 확대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편두에 있는 림프절에 염증도 생기고 붓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림프절 부종으로 혹은 산길이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기역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호지킨이 삼두인 침구 요결을 보았는지, 그러니까 이미 삼두인 침구 요결은 광해군 때 만들어졌어요. 원본이. 그러니까 200여 년 후였으니까 혹시 실크로드를 타고 간 것을 호지킨이 보았을까? Chinese letter 번역가들에 의해서 번역된 것을 보았을까? 똑같습니다. 진단상 소견도 똑같고 또 증상 또한 똑같습니다. 호지킨이 말한 림프암의 증상들 똑같습니다. 삼두이는 무슨 병을 앓았던 겁니까? 그렇죠, 림프암.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었던 그 병, 그리고 당신마저 죽게 할지도 모를 그 난치병, 림프암이었던 겁니다. 물론 삼두인께서는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시죠. 훗날 호지킨이 발견한 그 림프암, 최초의 발견자라 해서 호지킨 림포마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삼 림포마라고. 삼 림포마, 최초의 발견자 삼두인.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런던 여행 시 대형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쿠텐베르크의 최초의 금속 활자본 성경을 보았어요. 전시관에서. 직지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 전시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로 만든 책, 성경책. 그런데 직지가 발견된 이후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유럽 최초로 금속 활자로 만든 책, 삼 림포마. 삼두인께서 200여 년 앞서서 발표했으니까 우리는 호지킨 림포마가 아니고 삼 림포마로 불러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삼 림포마라고 부릅시다. 최초의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삼 림포마. 삼두인의 그 병은 림프암이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이 두 분의 연구 동기가 참 비슷해요. 삼두인은 당신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었고 같은 병으로, 호지킨은 10살 때 그의 어머니가 림프암으로 죽습니다. 물론 나중에 호지킨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림프암 때문이었구나. 삼두인 역시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은 것이 또 내가 그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던 그 병 림프암이었구나. 나중에 알았지만 삼두인은 가족병으로, 그런데 여기 호지킨도 어머니가 림프암으로 죽었어. 네, 여기까지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암침법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침법이에요. 그래서 암전이요법, 그것도 요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림프암은 기준 구획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위에서 발견된 암, 그것은 횡격막 아래로도 이것저것으로 전이되고요. 횡격막 아래에서 발견된 림프절의 암, 횡격막 위쪽에서도 이것저것에서도 발견돼요. 비장에서도 발견되고 심지어 뼛속까지도 침투할 수 있어요. 달리 혈액암이라 하잖아요. 암 치료를 목적으로 탄생한 사암침법. 그러면 이번에는 사암 림포마 환자였던 사암사가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신 것에 대한 의과학적인 고찰, 즉 대장정격을 놓으면 어떻게 림프암이 치료될 수 있을까? 대장정격을 놓으면
암전이 예방이 된다 그랬죠? 그것과 함께 의과학적인 근거를 고찰해 보십시다. 이것은 바로 이어서